다양한 방면에서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이고요.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영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월에 또 월요일 네.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코스피 기준이고 화려한 종목 장세였고 코스닥은 어느새 800이 넘었어요. 뭐 이러다 900 가고 1000 가면 참 좋겠지만 또 800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앞으로 코스닥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는 지금 현재처럼 나타나는 양상일지 아니면 또 다른 뭐 2차 전지 제약주에 이은 또 다른 업종이 나올지 이게 사실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사님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강한 이유 그리고 무엇이 더 이끌어 갈지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올해 코스닥 지수가 저도 뭐 800 넘었다길래 그런가 전 지수에 신경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네. 18.1%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8.7% 상승한 거에 비하면 거의 2배 그렇죠. 넘게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1월까지만 해도 양지수가 사실 8%, 뭐 9% 정도로 상승률이 뭐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2월부터 코스닥만 상승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1월에 지금 코스피는 사실 6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2월에는 뭐 8,600억으로 완전히 크게 순매수가 축소됐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1월에 1,600억밖에 순매수 안 했었는데 2월에는 8,100억 순매수가 보여서 정말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있습니다. 증시의 그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지금 코스닥은 1월에 6조 1,000억 원에서 3월에는 지금 10조 9천억 원, 네.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는 1월 달에가 7조 원이었는데 지금 3월 보니까 8.7조 원으로 한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다우지수가 올해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은 11.7% 상승해서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장주 위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1월 하순부터 대두되고 있는 미국 연준의 그런 금리 정책 방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좀 업종에 집중하는 그 업종별 차별화가 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된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2차 전지 등 성장성이 크게 부각된 종목들이 좀 코스닥에 더 많이 포진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 800선을 돌파하는 원인에는 지금 코스피보다 지난해 코스닥이 많이 하락해서 소외주 반등폭이 좀 컸었던 것도 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5위권 내 지금 3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전 종목들의 큰 상승, 여기에 시총 3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13위 셀트론 제약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800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좀 확대되고 또 상승을 좀 유발시켰던 것이 어떤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실 약간 고점 징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셀트리온 그룹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한 그런 현상이 나온 만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 전환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이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또 시장 흐름이 나오면 바이오 업종 전반에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또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원군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적으로만 또 지수를 접근해 보면 다음 주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서 물가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연준의 그런 긴축 우려감도 재차 좀 수그러들면서 코스피 대형주도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스닥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승 에너지가
분산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전 3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던 점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잘 관찰하시면서 코스닥 전체 시장 전체에 대한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지수 확률이 일단 현재로서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전고점인 835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이것을 돌파한다면 900포인트까지는 바로 열어놓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강세 배경이 또 외국인에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유입 종목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이라면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고 일단은 업종 자체는 현재와 같은 성장 업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다시 새롭게 전환되고 수 있다면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약간 꿈틀꿈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업종 장비라든지 소재 업종이 좀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겠나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더 유력하지 신규로 어떤 업종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스닥 800의 주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처럼 2차 전지 네. 관련주였고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사실 수주라는 모멘텀도 있었지만 수급적인 요인 이를테면 공매도 정산이라든지 네, 네. 쇼커버 이한 상승이었고 셀트리온도 지난주 후반부터 얘기가 나온 게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서정진 회장의 복귀와 이 합병 이슈가 좀 맞물린 거라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워낙 큰 종목 기업이 이제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자칫 또 800선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크게 순환매라기보다는 가던 업종에서 조금 더 시세가 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제 800선이 뭐 다 재차 깨진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들의 어떤 소외됐던 것이 좀 반등하는 그런 와중에 네. 국내 증시는 정말 확실한 주도 업종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800이 깨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깨지더라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오가 혹시 받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강세는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만 뭐 주구장창 가는 그런 시장이 사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오면서 코스피로도 좀 반등이 더 확산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균형하는 그런 지수 그런 모양 행세가 국내 증시에는 좀 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그 셀트리온이 반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셀트리온의 그 회장의 복귀 소식이 영향이 좀 컸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회장의 복귀 소식 트리거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주식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어떤 반전의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기술적 분석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네.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일단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설사 이 바닥권까지 다시 오더라도 저는 그 금요일날 기록했던 윗꼬리 그 장대 그 윗꼬리 그 모습을 네.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한두 달 내로 꼭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기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분명히 할 거가 재료화 되면서 주가는 꾸준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정말 고점이었으면 이게 저는 오히려 재료 노출로서 폭락할 수도 있는 재료였다라고 보이지만 네. 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는 수밖에 것이 조금 더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재료가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쯤 되면 센터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저도 이 자리에서 약간 설득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셀트리온 그룹이 사실은 그동안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좀 이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등판한다라는 거는 최근의 분위기가 시장 내에서는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나 주주 환원 내지는 주주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를 갖고 가는 게 셀트리온 기업이 먼저 보여줄 거고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조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공백인 상황에서 바닥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런 합병 말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스터디는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설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시작 전부터 궁금했던 주제 중 하나거든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테슬라 LFP 배터리 확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략을 찾아 나서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급락했던 2차 전지가 결국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캐파가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라고 시장이 해석했던 덕인지 LFP를 필두로 금요일 시장에서 잘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사님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그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나온 시점이 저희 연휴 그러니까 3월 1일고 3월 2일 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날 사실 차전지 종목들 테슬라가 시간에 급락했지만 오히려 플러스로 계속 유지하는 모습에 조금 후반 들어서 더 상승하고 마감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큰 충격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날 뭐 반값 테슬라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지만 투자자 제조 비용을 반값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 또 전기차 제조와 관련된 효율성이 강조되고 폐배터리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종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값 전기차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이 배터리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사실 리튬 인산철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사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3원기 배터리보다는 20% 정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 비용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기서는 상당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원기 배터리에서도 건식 전극 공정을 활용하면 원가를 좀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다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습식 공정의 필수적인 건조 과정에서 막대하게 사용되는 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용되는 주요 소재인 리튬 같은 경우는 채굴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한 향후에는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도 2차 전지를 통해서 운용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좀 부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첨보라는 기업이 부각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은 나노 신소재가 이제 언급되었는데, 근데 주가는 약간 좀 다른 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첨보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고 약간 횡보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에 크게 반영하면서 장중에 13% 이상까지도 상승했지만 나노 신소재는 사실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 관계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당일에는 거의 소폭 상승에 그쳤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것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의 수원 사업소 방문과 관련해서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의지로 좀 해석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크게 상승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한농화성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또 미래컴퍼니도 장중 18.9%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은 전해질이 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이제 2차 전지 밀도를 높여서 대용량 구현에 용이하면서 또 불연청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정말 미래에 이제 상용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첨보와 같은 전해질 생산 기업은 이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발전할수록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해질 종목과 전고체 배터리 종목이 같은 날 상승을 보였다는 거는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가 좀 상승을 했지만 전 단독으로 상승하는 재료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라고 보여서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에 연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IRA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부각 가능한 종목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2분기 연속 흑자로 전환한 NKM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권에 같이 좀 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 SDI가 사실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성 SDI가 주력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후발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통형 배터리가 각형 파우치형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좀 주류가 아니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제작 공정이 편리해서 대량 생산에 좀 적합하다는 면이 좀 부각되면서 지금 전기차 전환의 좀 속도가 좀 늦어졌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삼성 SDI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내년 기준이겠지만 PER로 보니까 20배가 안 되는 그런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삼성 SDI로 좀 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업종은 2월 상승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도 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종목이 좀 확산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과거에도 많이 봤는데 네. 좀 확산될 경우 좀 부담스럽게 고점 징후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 옥석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는 5개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는 실적이 이제 고성장 전환이 확실히 좀 보장되어 있고 네. 거기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업종 내에서는 경쟁사보다 좀 저렴한 종목으로 투자를 좀 압축해서 선정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틀이라고 해야 되나? 뭐 폐배터리, LFP 하다못해 전고체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이 돼 있고 이를테면 수급들, 매수자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기대감은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 상황에서 옥석,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성장성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남아있거나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쪽으로 보자라고 하셨을 때 큰 기업으로는 아까 뭐 삼성 SDI, 또 작은 기업으로는 엔캠 이런 종목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삼성 SDI 하면 가장 좀 뭐랄까 우려가 되는 게 전고체 같은 부분들은 이걸 과연 밸류에이션에 넣을 수 있는 만한 이슈냐. 이 전고체까지 땡겨오면 이거 사실 너무 과도하게 미래를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는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단계는 사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2차 전지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 수소 같은 경우도 수소. 엄청나게 땡겨와서 지금 밸류에서는 했던 적이 있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낮았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또 소외받는 기간도 오래됐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지금 투자가 진행되면서 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 경우도 사실 2030년쯤에 상용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어떤 기술 개발이든지 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뭐 관련주가 엄청나게 부각은 되지만 사실 그렇게 현재로서 그 밸류에이션을 좀 당겨올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 소재라든지 이런 뭐 원인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수급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삼성 SDI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수급에 의한 그런 단기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네. 2차 전지 전반 섹터에 대한 좀 고점 징후 신호로도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꼭 여기에 이제 밸류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종목 확산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정도로 좀 아. 해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고체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 버퍼, 그러니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실제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지금은 좀 압축하자. 뭐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2차 전지가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히려 이게 확산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성장주의 특징이 확산되는 거기는 한데 이 성장주가 확산이 되려면 결국은 한 번씩은 수주라든지 한 번씩은 뭔가 실적이라든지 보여줘야 더 확산이 될 수 있는데 네. 1월 그리고 2월에 올라왔었던 흐름을 보면 뭐 수주도 조금 뭐 보여줬지만 LNF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여주긴 했지만 약간 수급적인 측면이 먼저 반영을 한 거라서 약간 소위 말해서 시장 용어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조금 네. 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야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약간의 깔딱고개 온 느낌도 좀 있어서 압축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네. 이건 시청자분의 질문이었는데요. 아, 네. 2차 전지 ETF 사실 금요일장에서 너무 많이 갔는데 아직 들어가기엔 좀 늦었나요? 여쭤보셨어요. 늦었다고 보신 건가요? ETF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압축해 놓은 거지만 이제 그래도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뭐 변동성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개별 종목보다는 좀 낮겠지. 낮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옥석을 가리는 차원에서 옥을 구분하는 것이 좀 더 그 안에 다 포함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좀 올라갈 수 있고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급도 상당히 좀 개선되면서 뭐 차트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TF 투자를 또 하신 분은 아무래도 그런 거 사실 신경 쓰기 싫으시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연동하는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저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종목들도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공부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개인적으로는 수익 확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성장주라는 거는 우려가 나올 때까지는 더 가고 네. 모두가 인정할 때 좀 고점 징후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도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다 보니까 이 NPU라고 해서 CPU에서 GPU, 이젠 NPU. 이 NPU도 저도 이제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프로세서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룬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뉴로포믹 프로세스 유닛이라는데 되게 단어도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런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장기적인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반드시 또 가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올라탈 수 있는 재료인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글쎄 저는 일단은 뭐 이것이 아주 뭐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이 여기에 어떤 인공지능을 좀 첨가하면서 같이 이제 AP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관해서 좀 발전시켰던 그런 산업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연산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향후에 거듭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GPU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인공지능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세대에는 NPU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장도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NPU 관련 기업 중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NPU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인정이 되겠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접근하기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다른 뭐 AI나 이런 거 종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뭐 사실 뭐 이것이 꼭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조심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승의 연속성은 현재로서는 이번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초기화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성 그때도 확실했는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계속 당겨가면서 그 주가에 반영된 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은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점이 좀 이번 그 NPU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NPU를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서 지금부터 이제 관심은 가지되 좀 더 면밀한 종목 연구를 거쳐서 그것에 기반해서 좀 중장기 투자 종목을 좀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뭐 약간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꼭 매매를 하신 분들은 확실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보니까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한 120배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싼 종목은 좀 보유하기에는 조금 좀 꺼려진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꾸준하게 계속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없는 시기에 매수하셨다가 관심을 받는 시기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수익률 확보에 좀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꺼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시겠죠. 정말 이 기업에 대한 확실한 종목 연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렇게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정말 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을 노리고 상승한다? 저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네네.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세 가지 이슈 통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